얼마 전 한국에서 공개한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 성공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군사무기 매체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텔스 형상을 가진 4.5세대 전술기를 자국의 힘으로 직접 개발하는 건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세계에서 손꼽히는 극소수의 강대국들만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처럼 무기 개발 과정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국가와는 다르게 영상 매체와 뉴스를 거쳐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의 첫 번째 초음속 비행과 엔진 시험, 이륙 시험 등 테스트 과정들이 세계 언론에 공개해버리자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언론 중 일각에서는 해외 수출 홍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밀하게 촬영된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그동안은 KF-21 전투기는 최첨단 무기이기에 한국 공군이 시제 비행 공개를 자제해왔지만 이번에 초음속 비행이 성공한 계기판까지 확정적으로 보여주며 미국산 F-35 전투기나 도입하자는 등 KF-21 전투기의 개발을 일방적으로 비난했던 무리들을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주장은 폐기 처분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옆나라 중국 역시 압도적인 한국 공군의 초음속 비행을 CCTV와 국영방송 등 대대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는데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나 과소평가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전혀 아니었기에 꽤나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영국 군사 언론에서는 한국 공군의 수준을 세계 5위로 평가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군사 언론은 특히 KF-21 전투기에 장착된 미사일 무기체계들을 주목했는데요. 이것은 즉슨 테스트 기체 수준이 아닌 곧장 전투에 투입이 가능한 군배치용 기체로 순식간에 거듭나려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최대 8발까지 장착이 가능한 미티어 미사일 혹은 한국형 미사일을 탑재한 뒤 보람의 전투기가 편대 비행하며 멀티런칭 시스템을 통해 최대 8대의 적전투기들을 포착 시 순식간에 격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언론의 발언처럼 머지않은 2026년 한국 공군의 편대에는 자랑스러운 국선 전투기 KF-21 보라매까지 공군 대열에 당당하게 합류하겠군요. 이에 대해 중국은 꽤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대대적으로 방송하며 한국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는데요. 중국 매체 신화국제군사평론은 한국 공군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공군력을 넘어섰다고 말해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패닉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매체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며 한국 공군이 왜 일본 항공자위대의 공군력을 뛰어넘었는지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꽤나 논리적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방송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5세대 전투기 이외에도 한국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국산 스텔스 전투기 KF-21의 개발을 추진하였다고 말하며 항공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의 공군력은 이미 일본 자위대보다 공군력이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한 중국의 군사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주력 전투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나 다수의 예상과는 다르게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전쟁은 하지 않지만 미국만 빼고 볼 때 한일 관계에서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으며 언제 어디서 교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전이 벌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들여 전투기로 싸우게 될 텐데 그 규모와 힘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기의 규모로 본다면 한국 공군이 40대의 F-35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 항공자위대가 147대의 F-35를 보유할 예정이어서 일본이 계획대로 F-35를 이상 없이 구매한다면 일본이 규모에서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존 최강이라고 불리는 5세대 전투기를 일본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체는 아이러니하게도 몇 가지 이유를 들며 한국 공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일 먼저 F-35의 효율성 문제가 거론되는데요. 중국 매체에서는 군사위원장이 지적한 F-35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F-35는 1990년대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하였으나 스텔스 효과 이외에는 기존 전투기와 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중무장이 가능한 F-15가 작전 효율성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마디로 현재에는 스텔스 전투기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많은 수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 공군의 전술 결의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미 군군의 새로운 전술 교류에 따르면 같은 기종끼리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편대를 이루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F-35가 먼저 앞장서서 뛰어난 스텔스 성능으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적의 표적을 아군에게 보내면 멀리서 엄청난 화력으로 적을 초토화시키는 전술입니다. 한마디로 F-35 스텔스 전투기는 보조하는 역할이고 실제적으로는 F-15를 이용한 화력전이라는 것인데요.
레이더의 발달로 스텔스 전투기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F-15K가 F-15J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 공공기 운용 동향을 볼 때 한국이 좀 더 최신 트렌드에 가깝다고 판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도입한 F-35 스텔스 전투기 성능에 대해서도 같은 기종 같지만 분명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F-35는 전량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미국 공군이 쓰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기체입니다. 반면 일본의 F-35는 초기 4대를 제외한 기체 대부분이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면허 생산한 것들인데요. 이들은 5세대 전투기를 일본 내에서 생산한다며 대단한 자부심을 드러냈지만 도입 비용이 더 증가했고 미국보다 전투기 생산 기술이 떨어져 불량률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개발한 자국산 전투기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KF-21 전투기는 기존 성능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발전을 추구하며 성능 개량을 못해서 안달입니다. 또한 FA-250은 실전을 통해 검증됐으며 앞으로 수출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F-2는 수출은커녕 일본에서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륙하자마자 전투기가 비상착륙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타국 항공기에 맞서 긴급발진에 나섰던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서 이륙 5분 만에 조종석 덮개 캐노피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인 규명에 나선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의 조종석 덮개가 떨어져 나간 건 덮개가 제대로 잠기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캐노피가 잠기지 않을 경우 조종석의 경보등이 켜졌어도 조종사는 확인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정비사 또는 조종사의 잘못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한국이 KF-21의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면 실제로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제3국인 중국의 의견으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한국이 일본의 공군력을 뛰어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공군이 세계 5위의 공군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전투기들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극한환경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었던 중국산 전투기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또 다시 자격지심을 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KF-21의 강력한 한방이 공개되면서 중국이 감히 비빌 수도 없는 엄청난 스펙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떠들썩한 KF-21의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올해 각종 극한환경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최초 양산에 돌입합니다. 지난 10일 방사청은 올해 중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공군 1호기 생산에 착수해 최초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며 2026년 체계개발 성공과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올해 KF-21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하는 건 물론 다양한 시험들을 수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KF-21은 양산을 위한 극한 환경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DD 해미 시험장에서 올해 2월까지 진행되는 전기체 환경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저온, 고온, 강우, 결빙 등 극한 환경에서 기체와 항전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도 공중급유 시험,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주요한 비행 시험이 예정돼 있는 상태로 KF-21의 성능을 계속 검증해 나갈 방침인데요. 작년에 시제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KF-21은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 착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서울 ADEX에 참가한 KF-21은 시범비행과 지상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개발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한국형 전투기의 모습을 비로소 드러냈는데요. 당시 KF-21의 위풍당당하고 느름한 모습에 벅찬 감동을 느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곳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KF-21의 전력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이 사우디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우디를 상대로 한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IRIS-T는 적외선 탐색 장치가 장착된 공대공 유도탄으로 독일 등 4개국이 함께 개발한 전투기 타이푼에 탑재됐는데 KF-21에도 통합돼 있어 중동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동 지역에 대한 금수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기에 한국은 이를 놓치지 않고 자체 미사일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공 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KF-21에 장착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확보하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사업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5년까지 5,91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KF-21에 장착될 유도탄을 먼저 개발하고 추후에 다른 기종에도 장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무장체계 통합 측면에서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방사청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서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KF-21에 통합된 미티어나 IRIS-T 모두 독일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독일이 사우디를 상대로 항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하면서 IRIS-T를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독일은 사우디가 발주한 미티어와 IRIS-T 공대공 미사일 수출을 금지했었는데 이달 14일이 돼서야 IRIS-T 150발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겁니다. 때문에 독일이 언제든 마음을 바꾸면 다시 오랫동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IRIS-T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KF-21을 도입하고 싶다고 러브콜이 들어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KF-21 수출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빠지며 개발이 지연됐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놀랍게도 우리 공군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된 적이 북한인 상황에서 북한의 낡은 전투기를 상대로 굳이 고가의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 공군에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가 자국산 전투기 외에 외국제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잘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군의 주력기에 통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미국 정부가 KF-21에 대한 공대공 무장 통합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친 김에 한국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등장 시점에 세계 최고급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로 실제로 한국은 후발주자이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보다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과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동시에 KF-21 해외 수출을 노리고 있던 찰나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올해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복자형 등장을 우려하며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로도 개발될 수 있는 KF-21의 성능과 잠재력에 주눅이 드는 등 중국의 제-20 전투기를 비교하는 외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애꿎은 탓만 내댔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제-20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이번 일로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이렇듯 중국 언론이 KF-21 개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제-20 전투기가 개발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상황에 겨우 복자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KF-21과 엄청나게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사실에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실제로 KF-21가 5세대 전투기처럼 내부 무장창과 안테나를 탑재하면 곧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는 KF-21 전투기 자체만으로 중국에게 강력한 위협이기도 하고 중국 전투기 수출 시장을 차단시켜버릴 아주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 KF-21 완성과 더불어 추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까지 완료되면 수출 요청이 쇄도할 게 불보듯 뻔해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KAI는 폴란드 FA50 수출 효과에 힘입어 매출 3조 원을 기록하는 역대급 실적을 다시 쓰는 등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KF21 양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안정적인 실적 상승 가도를 달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FA50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개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인기가 더욱더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LIGNX1은 독일 항공우주 기업 타우러스와 공대지 순항미사일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는 등 FA50의 공격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FA50이 훈련기에서 진정한 경전투기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량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LIGNX1과 타우러스가 공대지 순항미사일 TAURUSK PD350K 이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재 기술 고도화 작업은 물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FA50 성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타우러스는 TAURUSK PD350K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뒤 2025년 시제품을 선보이고 테스트 단계를 거쳐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KEPD350K는 현재 개발의 초기 단계로 기존 KEPD350K 모델과 동일한 기술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KEPD350K는 동종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긴 500km 이상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인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는 별도의 항제밍 시스템이 필요 없는 유일한 순항미사일로 480kg에 달하는 탄두를 정확하게 표적에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시 휴전선 이남의 안전한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관통력도 뛰어나 지하의 견고한 표적을 비롯해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지하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뒤 생산될 KEPD350K는 KEPD350K보다 더 작은데 사거리와 파괴력은 더 향상돼 FA50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기 강화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KF21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 내에서 보람의 전투기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